네, 참 지난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도 횡보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종목별로는 물론 급등하는 종목도 급락하는 종목도 함께 포착이 됐던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전략 이분과 함께 오늘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들과 그리고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머니맵과 함께 좀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머니맵 전반적으로 붙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아주 큰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보다 확대해 나갑니다. 오늘은 소부장단에서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4.8%, 이오테크닉스도 5% 넘게 오름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이 강세인데 삼성전기도 1.34%, SKC가 무엇보다 9%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전반적으로 표정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 6%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도 1.6%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은데 올 한 해 동안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쌓아왔다가 또 무너지려니 이렇게 또 급격하게 무너지나요? 오늘도 4% 넘게 급락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 금융, 건설 기계 쪽도 정부의 훈풍에 힘을 입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7% 넘게 급등, 우주항공 각 방산 섹터도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동안 좀 답답했던 루트들을 좀 뚫어주는 듯한 머니맵의 모습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과장님과는 항상 이렇게 좀 저희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과장님과 항상 이렇게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을 통해서 다음 주에 힌트를 알아보는 시간들 또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 어떤 쪽에서 매수를 했을까 하고 보니까 뭐 가스, AI 소프트웨어, 엔터주들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뷰티, 자율주행, 우주항공, 핫한 테마들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하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한 종목들 중에서 과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셨나요? 지금 이제 그 시기적으로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트레이딩 했던 종목들을 좀 정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섹터나 종목들을 더 집중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는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초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 떠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또 가스랑 재건 쪽이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쪽이 단기로 이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매물 출회되면서 이 좀 반대로 오히려 부각되는 쪽이 LNG 가스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비롯해서 가스 터빈 관련주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트럼프 2.0에서는 대가스의 시대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4년 내내 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축복의 땅 아닙니까?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채울 거냐를 좀 보면 결국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 이후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럽은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된다면 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진다면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 전과 후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 비용을 낮출 거야. 그리고 LNG 가스 사용을 확대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아마
앞서 말씀드린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다운 발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액화플랜트 캐파가 한 앞으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캐파가 현재의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LNG 운반선 800척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 1,500척 정도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상승 사이클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로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가스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아랫단에서 LNG 운반선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조선 기자재, 가스터빈 이런 쪽도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성 화인텍이고요.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소제목부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죠. 슈퍼사이클. 자, 그렇다면 슈퍼사이클이 어디서 저희가 포착이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동사는 단열재, 그 LNG선의 단열재를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단열재 매출 규모 증가 과정에서 아마 전사 실적에 대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LNG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G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단열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통상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23년 수주 물량이 25년에 이제 출하가 되는 거죠. 주목할 점은 신규 수주 추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수주가 지금 21년도, 23년도에 8,600억 원, 8,000억 원, 그래서 1조 1,4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결국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수주 잔고가 내년에 어떤 수주에 대한 증가를 더 기대케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고객사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인데 수주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객사 다변화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죠. 기존에는 이제 마크3 단열재를 주로 공급했었는데 최근에는 에노그룹까지 확대해서 하나오션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이라서 국내 모든 조선소에 단열재 공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중국 쪽까지도 확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LNG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단열재 쪽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조선 슈퍼사이클이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랫단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동성화인텍의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우위인데요. 이 말인즉슨 지금 갑으로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다수의 기자재 업체가 아마 이제 희망하는 사항이겠지만 동성화인텍 역시 중국향으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조선소가 적극적으로 캐파 증설을 통해서 빠른 납기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선박에 중국산 단열재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좀 펼쳐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시장 MS를 일정 부분 좀 가져올 수 있다면 아마 실적 성장 가속도는 더 붙을 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업사이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파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동사가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30척 수준의 생산 능력을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처의 발주 인도 기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한 500억 좀 안 되는 실적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본행제 쪽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NG선에는 이 냉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화인텍이 앞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수익의 그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성화인텍 현재 14,250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이 종목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2기 자율주행 수혜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퓨런티어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트럼프 수혜, 자율주행 섹터가 아주 시원하게 누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되게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프레임워크 구성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정책을 추진할 차기 미국 교통부의 수장을 물색 중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당일에 5%, 모빌아이가 12% 정도 움직였는데 이 보도의 함의를 좀 보셔야 어떤 이 수익의 기회가 포착이 될 것 같아요. 보도의 함의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그 사업자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 정책이 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교통부를 통해서 자율주행 정책 수립은 연방정부 차원의 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허들이 낮춰지는 거고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통일된 규제가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이 자율주행을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이 상용화, 로보택시 상용화에 한 발 더 규제를 풀어주는 이슈들이 나왔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럴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행 가능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500대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웨이모 같은 기업들은 700대 정도 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꿈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수십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이제 장애인 거죠. 장애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집권했을 때는 이 운행 가능 대수를 10만 대까지 늘려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은 핀셋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핵심은 테슬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테슬라인데요. 트럼프 수혜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대가 됐던 테슬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국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게 퓨런티어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연결지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제1의 수혜주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인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테슬라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술 방식의 테슬라는 센싱 카메라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인 퓨런티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동사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는데 HW3에서 HW4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당 카메라 탑재량 증가랑 화소 증가였어요. 근데 이제 화소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장비의 기능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결되면서 22년 하반기에 수주잔고 확대에 크게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 성능과 연계되는 카메라의 특성상 A15에서는 추가적인 탑재량 증가와 화소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 북미 엔드 고객사 카메라 모듈 장비 내에서 80%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의 기회를 포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2분기 말 수주잔고 기준으로 올해는 상고 하저의 실적 흐름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아마 실적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저가형 모델 2 그리고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출시되는 분들, 그다음에 사이버트럭 양산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어서 올해 만약에 실적으로 또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려봐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혜는 명확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가 아니라 뭐 비전이라고 하는 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센싱 카메라의 직수의 주인 퓨런티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FSD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3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종목들 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